자, 이번 시간은 만주 한반도 여러 나라.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일어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간 조절 때문에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 앞타임에 수업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선생님 이제 모습의 변화를 눈썰 믿는 사람 봤겠지요. 앞에는 코트를 입었다가 갑자기 코트를 한번 벗어봤습니다. 왜? 분위기를 좀 달리, 그죠? 좀 다른 시간에 녹화를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왜냐면 화면에 뭐 낙서된 거 그대로네, 그죠? 앞 시간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앞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잠깐만 선생님이 한번 앞에 보여줄게요. 우리가 진나라 진시황 들어봤죠? 군현제, 진시황의 군현제 가지고 법가사상. 한나라는 군국제 뭐 이런 거 나왔고, 그다음 우리 고조선은 청동을 가지고 있는 고조선이 있었는데 철을 가진 위만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만주 한반도 여러 나라. 그리고 부여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게 한반도 지도야. 우리 한반도 지도가 이래 있으면 이 북쪽이 부여입니다. 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그죠? 그 부여에는 예맥족이란 족속들이 나라를 세웠고, 또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부여에서 누가 건너왔습니까? 주몽이가 건너왔잖아. 주몽, 그죠? 주몽. 그래서 부여족의 일파가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또 주몽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어. 비류와 온조. 자, 그런데 이 주몽이가 부여에 있을 때, 그 부인이 한 명 있었지요. 그 부인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어. 부인을 냅두고.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비류와 온조를 낳았지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자기 부인에게 뭐라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거들랑 이걸 보여주려서 부러진 칼을 줍니다. 뭐 어떤 데는 부러진 거울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쨌든 부러졌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주몽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요. 웬 그러베이가 하나 오니까 비류 온조가 너 누구냐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몽이가 자신의 아들인 걸 직감하고 그 부러진 칼을 맞추니까 도킹 맞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샀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유리야, 유리. 그래서 이 유리를 주몽의 후계자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류와 온조는 열받지.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뺐잖아.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가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출 청소년이지요. 최초의 가출 청소년, 그죠?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가출해요. 그 고구려에서 못 살고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그게 바로 백제야, 백제.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의 일부족들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신라. 이렇게 나라가 쭉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우리나라 역사는 1번부터, 동일본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다뤘으니까 참고로 보면 되고. 자, 베트남. 선생님, 앞에는 그냥 베트남인데 왜 굳이 북베트남이라 북부? 내가 선생님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베트남은 원래 동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아야. 그런데 북베트남, 북쪽에 있는 베트남은 우리 동아시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베트남이라 해야 돼요. 자,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는 무슨 국가다? 반낭국입니다. 좀 발음하기 힘들지요, 베트남은. 그래도 외워야 돼. 최초의 국가야. 반낭국. 그 다음 어우라 왕국, 남비엣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고 좀 굵은 글자 정도는 알아둬야 돼.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는 반낭국이다. 이 정도는 최초니까 알아야 되겠지. 두 번째, 남비엣은 또 뭐냐? 중국의 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게 뭐 진나라의 찌에우다가 베트남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남비엣이 남비엣. 그죠? 이 남비엣은 농경, 해상무역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농경과 해상무역으로 이 남비엣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크게 여기 농경, 남비엣 하면 농경국가, 그 다음 해상무역, 농경과 해상무역이 발전해서 농경과 해상무역이 발전해서 힘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겠지요. 그래서 중국의 무슨 나라와 대립합니까? 한나라와 대립합니다. 한나라. 중국 한과 대립하지요. 한나라와 대립합니다. 한나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한이 이기지. 한이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지배한다니까?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한나라의 족속이 되다 보니까, 속국이 되다 보니까 그 북베트남이 바로 동아시아에 편입이 되는 거죠. 한자 문화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아시아를 배우는 거지요. 다시 남비에서 농경국가이며 해상무역이 발전했는데 결국 중국이 한나라에게 멸망하지요. 우리 고조선도 마찬가지. 아까 앞 시간에 위만조선이 까불다가 한나라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한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흉노. 앞 시간에도 흉노 몇 번 했습니다. 뭐 이 자세히 할 거 없어요. 흉노는 유목민이 만드는 유목민이 최초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게 흉노족이고,
이 흉노하면 힘이 무지무지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 흉노가. 그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도저히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툭하면 뭐 중국 대륙을 괴롭혀요. 심지어는 한나라 때. 아까 왜 진시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아서 유목민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흉노를. 이 한나라 고조 있잖아. 아까 말한 한고조 유방. 왜 궁국제를 실시했댔잖아요. 그죠? 궁국제라는 정치제를 실시했던. 이 사람은 초창기에 나라를 세워서 그런지 힘이 약했어요. 그 흉노에게 엄청나게 당해요. 흉노가 와서 오른쪽 뺨때기 때리고 왼쪽 뺨때기 때리고 그 맞을 때마다 한나라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공물을 갖다 바쳐. 이 참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중국이 오랑캐에게 세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뭐 먹는 쌀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유목민들이 뭘 원하면 황제의 딸들을 요구합니다. 그 황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딸을 오랑캐 왕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때 그 공주를 무슨 공주? 이거 화본공주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화본공주란 말은 상당히 불편한 말이지요. 화본공주. 흉노 그만큼 힘이 강했다는 거고 아까 말했죠? 선우 위대하다. 그 선우 아래는 좌연왕, 우연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일본 별로 뭐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일본은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 밑줄 쳐놔요. 이 야마타이국이 바로 일본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야마타이국. 일본도 여러 한 30여 개의 조그만 이런 부족들이 서로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들이 어느 날 살다가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강력한 국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게 야마타이국이야. 그런데 국가를 만들었으면 지도자를 한 명 삼아야 되겠지요. 그 지도 누구 삼을 거냐? 그래서 히미코 여왕, 이 히미코라는 여자가 이 당시에 약간 좀 신기가 있는 여자 같아요. 그래서 저 여자를 힘이 저 여자가 무슨 뭐 슈퍼우먼이라고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냥 히미코 여왕이 시킨 대로 우리 다 하자. 해서 절대 순종하자. 해서 히미코 여왕을 추대하고 나라를 세웠던 게 바로 야마타이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초의 나라 야마타이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국가 성립 초기에 보면 뭐 나라마다 다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정일치 사회다. 재정일치. 왜? 은나라도 신정정치라고 들어봤잖아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 나라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료제를 잘 정비해야 되겠지요. 관료제가 뭡니까? 관리제도를 말하죠. 관리제도. 그러니까 체계를 잘 삼아 놓으면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여기 조금 2번에 나와 있지요. 중국의 진나라는 삼공구경이라는 관리제도를 만들었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걸 아이들이 잘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삼공구경 나오면 진나라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은 관리제도 어떻게 삼았나? 왕 아래 뭐 있나?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삼공구경을 만들었고 고조선은 뭡니까? 비왕 아래 상경, 뭐 대신 쭉 나와 있고 흉노 우리 아까 봤지요? 흉노는 좌연왕, 우연왕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삼공구경하면은 진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지방조직. 자, 지방조직. 주나라는 공건제. 선생님 이거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나라 봉건제. 그 다음 이 주나라 봉건제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나라가 혼란기를 걷다가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무슨 제를 실시했다? 군연제를 실시하다가 한이라는 나라 곧 멸망하지요. 만리장성, 뭐 분서갱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 고조가 유방의 나라를 만드는 초창기에는 무슨 제? 궁국제를 실시했다가 아니다 해서 다시 군연제로 돌아섰다는 거죠. 자, 외가로 4번 법의 시행. 자, 진나라는 아까 선생님 말했지요. 진나라는 무슨 사상? 법가 사상. 그 법이 크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을 원하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죠? 자, 고조선도 법이 있었어요. 팔조법. 팔조법검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팔조법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진나라면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리장성과 함께 분서갱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분서갱류. 무슨 갱류? 분서갱류. 자, 분서갱류. 뭘까요? 불사지를 분자지. 책을 불사지르고 유생들을 파묻을 갱자입니다.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똑똑한 놈들이 많으니까 자꾸 말이 많어. 그 진시황은 나 이리 와.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법과 사상 외에는 다른 공부하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책도 이때 많이 불지르고 이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시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만 꼭 외워야 될 게 아까 말했죠. 뭐 도량령,
문자, 뭐 그다음 군현제, 만리장성, 분서갱류 뭐 이런 것들, 진시황의 업적,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이제 다 끝났어요. 국가들 사이의 또 상호관계. 이거 문제 뭐 정복 전쟁이나 서로 뭐 약탈 대립하는데 여기 보세요. 고조선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한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한사군을 설치하잖아요. 우리 중국이 식민지가 됐다 보면 되지요. 이때 이 한 나라는 한무제지, 한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무제는. 그러니까 흉노를 쫓아내요. 아까 왜 한나라 고조, 한무제 전에 한나라 고조 때는 어떻게 해서 화봉공주를 갖다 바쳤다 했잖아. 근데 한무제는 어떻게? 다 쫓아내요. 흉노 축출하고, 아까 베트남에 왜 농경해상무역으로 이름 날렸던 국가가 있잖아요. 그 남비에. 그 남비에를 멸망시키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또 이 한무제 하면은 유교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발전했지. 한나라 하면 유학입니다. 한나라 무슨 학? 유학. 근데 그 유학이 이름이 있어요. 세명고등학교 안에는 1학년 1반, 2반, 3반 구체적인 이름이 있잖아. 그럼 유학이라는 말이 세명고등학교라고 봅시다. 거대한 큰 덩어리야. 그 유학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냐? 이때 한나라 때는 어떤 유학입니까? 그게 훈고학이야. 훈고학. 그럼 결국은 한무제 때는 훈고학이 발전했다는 거지. 유교를 국교할 때 이게 훈고학이야. 훈고학.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얘기할까요? 하면 또 이거 머리 아플 건데. 성리학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유학 안에 포함된다 이거. 물론 훈고학은 아니지요. 이 부류 안에는 훈고학 말고도 뭐 성리학, 그다음에 양명학, 그다음 또 뭐 있나? 뭐 고정학, 공양학, 뭐 이런 학문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훈고학,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조금 팁을 주면은 한나라 하면 초성이 뭐예요? 히읗이지, 히읗. 훈고학하고 초성이 뭐야? 히읗. 이렇게 같이 외우면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 이 전매제라는 것은 전매제, 말뜻만 설명하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매제는 국가 독점 사업이야. 국가가 독점했다는 거야. 뭐 철을 독점하고 소금을 독점한다. 그러면 소금값은 국가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겠지, 백성들은. 그러니까 비단길, 여러분 비단길 하면 실크로드라고 많이 들어봤지요. 그죠? 자, 그런 길을 개척했던 한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자, 정리할게요. 진나라는 법가사상이라면 한나라는 무슨 사상? 유가사상이 발전했다. 왜 이걸 강조하냐? 뒤에 가면 이제 문화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결국은 동아시아는 처음에 조금 어렵지만 했던 내용들이 계속 리바이벌 반복이 돼요. 학문의 폭은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수업을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